강릉강 루어 매니아 이명철 프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프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태풍이 막 지나갔어요. 지금 동해 앞바다 쪽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네네. 강릉 태풍 피해는 없으신가요? 이쪽도 지금 태풍 피해가 좀 많은 편이고요. 아까 제가 나가보니까 보통 한 4, 5m 정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파도가 며칠 동안은 영향을 좀 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의 영향도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네네. 때는 이번 주는 좀 낚시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아, 주말까지요. 주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고, 네네. 월요일부터 그나마 조금 이제 네. 뭐, 바람도 덜하긴 하는데, 그리고 네네. 지금 북동풍이 또 다시 이제 아마 다시 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아, 주 기상도 제가 좋지 않을 거로 좀 예상은 하고 있어요. 네. 동해 낚시를 다음 주에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도 좀 걱정이네요. 예, 예. 네네. 그렇다면 그 태풍 이전의 조항은 어땠나요? 전반적인 조항들이. 네, 태풍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네네. 무늬오징어라든가 네네. 대구라든가 뭐 이렇게 모든 어종이 좀 풍족하게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네네. 뭐 마리수는 솔직히 의미가 없었고요. 좀 잘하는 친구들 네네. 같은 경우는 뭐 무늬오징어를 잠깐 나가서 뭐 네네. 15수 정도 이상씩 하는 친구들도 많았었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선상 고등어나 삼치는 네네. 뭐 쿨러 조항이었었습니다. 네네. 그럼 그렇다면은 그 무늬 오징어 같은 경우는 삼척, 이렇게 동해, 강릉, 양양, 동해 앞바다 쪽에서는 어느 쪽 조항이 조금 좋았나요? 전반적으로 이 시즌 되면 뭐 어디가 꼭 네네. 잘 나온다가 아니고요. 뭐 네네네. 백사장에서 에깅이 될 정도로 이렇게 좀 호주항을 아, 보이고 그래요? 있어요. 예, 예, 네네.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태풍 전에는 네네네. 뭐 좀 풍족한 어자원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네네네. 현재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제 좀 어떻게 될지가 더 궁금하죠, 뭐. 그 태풍 이전에 그 애기 색상 같은 경우 많이 탔던 편인가요? 뭐 저 같은 경우 원래 배스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색상에 네네. 대한 뭐 민감성이 네네. 굉장히 이제 좀 또렷한 네네. 사람인데, 네네. 솔직히 말하면 네. 어떤 애기를 던져도 다 받아 먹을 줄 정도로 양이 많았어요. 아, 그만큼 활성도가 상당히 예, 예. 좋았네요. 네네. 그쵸. 그러면 난류대가 태풍 이전에 많이 그 연안 쪽으로 많이 형성이 됐었나 봐요. 네, 작년보다는 오히려 저 수온 자체가 더 따뜻한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잠깐 나갔다 네네. 와봤는데,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2시간 정도 지금 낚시를 하고 이렇게 수온도 체크를 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온도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참치 사이즈, 그리고 뭐 부실이나 방어 사이즈, 대구 사이즈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아주 큰 대구는 좀 네네. 보기가 좀 힘들고, 그래도 뭐 최장 사이즈 한 80 정도까지 아, 보시면 되고요. 80짜리. 네네. 예, 평균적으로 그냥 한 50에서 한 70 사이의 대구들이 좀 많이 낚여줬고요. 네네. 예, 참치 사이즈는 어떤가요? 삼치 같은 경우는 조금 씨알이 좋아져서 한 50에서 한 70급 정도의 삼치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네네네. 예, 고등어 같은 경우는 그 뭐 섞여서 나오는데 보통 한 최장 사이즈 한 40까지도 나와주고 있어요. 아, 고등어. 그럼 네. 고등어 채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삼치랑 똑같이 메탈직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액션의 차이만 조금 다르게 하시면 뭐 삼치가 물거나 아니면 뭐 고등어가 물거나 이런 식의 지금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메탈 무게는 어느 정도 무게를 써야 큰 고등어를 낚을 수가 있나요? 보통 그냥 삼치랑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네. 30g대에서 한 40g대 메탈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고등어와 삼치의 액션의 차이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액션을 좀 다르게 줘야 예. 되나요? 네. 삼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뭐 네네. 되도록 좀 빠르게 릴링을 했다가 그 네네. 멈춰주는 시간대를 좀 적게 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고등어 같은 경우는 좀 감다가 좀 그 폴링 네. 액션에 많이 받아먹는 편이에요. 아, 튕기듯이 폴링을 네.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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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네. 때 폴링 액션에 네, 많이, 그렇죠. 고등어들이 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네네. 네, 그럼 메탈색은 많이 타는 편인가요? 물색이 조금 탁하다 그러면 오히려 네네. 적색 계열이 좀 더 낫고요. 네네네, 적색 예, 계열. 그리고 네. 한낮 같은 경우도 적색 계열이 좀 더 나은 편이고, 네네. 오전하고 뭐 이렇게, 날이 좀 밝거나 이러면 은색이나 블루 계열이 좀 잘 받아먹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이 인터뷰 끝나고 나서, 네. 사진도 좀 꼭 좀 보내주세요, 메탈 네, 사진. 네, 예, 네, 아마 알겠습니다. 조사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삼치 조항이 좋아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삼치 어군이 연안 쪽으로 많이 지금, 붙어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태풍 이후에도 그 삼치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그렇죠. 좀 걱정은 되는데 제가 네네.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뭐 가을 시즌에 뭐 네네. 이때쯤 태풍이 뭐 한두 개, 하나 정도는 뭐 지나가긴 했었는데 네네. 요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태풍이 좀 그렇죠. 뭐 많이 왔었죠.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해서 조항이 떨어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당분간은 네네네. 제가 봤을 땐 좀 뭐 이렇게 잠잠해지면 좀 더 이렇게 나은 조항을 음.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베이트 어군은 어떤 어종들이 지금 베이트 어군으로 형성되고 있나요? 네, 지금 멸치가 좀 큰 대멸치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네네네. 하는데 한 네. 10cm, 12cm급의 뭐 대멸치들이 좀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작은 정갱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먼 바다에서 지금 뭐 오늘도 제가 그 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낚싯배를 네네.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네네. 100m 바깥쪽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이제 보일링을 좀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좀 뭐 요 태풍이 지나가고 네네. 안정이 되면 좀 큰 고기들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강릉권 같은 경우는 사실 포항 같은 경우는 대삼치가 어군이 많이 형성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강릉 같은 경우는 삼치 사이즈가 크게 나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나오나요? 아주 오래전에는 여기도 대삼치가 좀 덜어 네네. 나오는 편이었었는데, 네네. 여기는 오히려 이제 중삼치라고 좀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생활 낚시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네. 낚시인들이 와서, 마리수 손맛을 보기 위해서 좀 네. 많이 이쪽을 오시죠. 그래서 네. 중삼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대삼치는 아니지만 네. 손맛이나 마리수 조항인 면에서는 강릉 앞바다가 훨씬 또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저도 뭐 읍천이나 포항을 좀 다녀오는 네네. 편이라서 네네. 그쪽에선 대삼치 손맛을 그러니까 약간 빅게임 쪽으로 많이 빠져 네. 있는 상황이고 이쪽에서는 좀 약간 라이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리수 조항을 올리려면은 강릉 앞바다로 다들 조사님들 가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이젠 뭐 이제 서서히 대구가 이제 왕대구 시즌이 이제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본격적인 시즌, 왕대구 시즌은 언제부터 예상하고 계세요? 이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는 네네네. 무조건 겨울어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도 예, 많이 근데, 생각을 예,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가 원래, 여름 네네. 대구가 굉장히 씨알도 좋고, 아, 마리수도 그렇고 크거든요. 네, 그래요? 예, 예, 네. 예. 왜 그러냐면 여름에 오히려 바닥 수온이 겨울보다 더 차기 때문에, 네. 예, 예. 오히려 왕대구를 보시려면은 여름이나 가을 초입에 오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네. 그러면 예, 지금 정도가 어떻게 보면 왕대구를 노리기에는 더 유리한 그런 예, 그렇죠, 시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네. 상황이고, 이제 지금 네네. 겨울에 이제 뭐 낚시인들이 많이, 뭐랄까요, 많은 어종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네네. 대구를 이제 좀 깊은 수심에서 꺼내내는데, 네. 겨울에도 뭐 마리수가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제 본격적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구 시즌이라고 하면 이제 서리가 네. 내렸을 때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왕대구 같은 경우는 몇 미터권에서 주로 공략을 하세요? 보통 동해안 같은 경우는 한 70m에서 한 140m권에서 좀 이제 대구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통 뭐 수온의 관계도 좀 있지만 그냥 네. 평균적으로 한 100m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100m권. 그러면은 네네. 원줄이나 메탈 무게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메탈 같은 경우는 좀 뭐 보통 네네. 어 일반 그 전동리를 쓰시는 조사님들은 한 네. 300g에서 한 400g대, 300g에서. 예, 예, 네. 예. 뭐 무겁게는 500g대까지도 이제 물이 많이 갈 때는 쓰긴 하는데, 네네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합사줄 원줄 자체를 좀 얇게 써서 오히려 가벼운 무게를 좀 많이 쓰거든요. 네. 뭐 예, 몇 키로를, 호를 예, 예. 주력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뭐 일반적인 조사님들은 뭐 전동릴에 보통 합사 4호 정도? 네네. 예, 예, 정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호나 뭐 3호 정도까지도 쓰는데, 네네. 예, 예, 오히려 원줄 자체가 얇으면 이제 떠내려가는 것도 덜하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음. 공략하고자 하는 수심 그 포인트 자체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아, 예, 오히려 그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원줄을 좀 얇게 써서 예, 예. 줄이 밀리는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테크닉이 조금 필요한 그런 왕대구 낚시가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무늬 오징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가 많이 커졌나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뭐 약간 일명 고구마 사이즈 이런 그 네네. 무늬 오징어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네, 지금 뭐 근간에는 솔직히 열쇠고리까지도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예, 예. 아주 네네. 작은 거서부터 이제 큰 것까지 완전 섞인 상태이고요. 네네네. 예, 예. 뭐 포인트 공략을 좀 잘하면은 뭐 키로급 네. 이상의 오징어도 만나고. 근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좀 뭐 많이 낚이는 게 감자 고구마 사이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바다에 떠 있는 것들 보면은 뭐 네네. 열쇠고리 사이즈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네. 그런 사이즈들은 좀 이제
방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사이즈들은 보통 2주 정도만 지나도 그 감자 고구마가 되거든요. 네, 금방 예, 크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먹성이 워낙 좋아서.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워낙에 연안에 또 먹을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징어 좀 하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면은 오징어가 지금 바닥권에 많이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좀 약간 상층으로 좀 뜬 상태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오징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 바다 수온 보면 수온이 네. 1도라도 바뀌면 오징어들이 그 민감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아, 네, 예,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지금으로서는 네. 그 태풍 이전에는 뭐 떠 있는 것서부터 바다까지, 예, 다양하게. 예,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포인트에 따라서 어떤 그 포인트는 바닥에 있고, 또 네네네. 어떤 그 다른 뭐 백사장이나 이런 포인트들은 좀 약간 중상층에 좀 떠 있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갯바위에 이제 뭐 네네. 간출료라든가 이런 이제 그 물이 어느 정도 받치는 네네네. 그러니까 예, 조류의 상황이 있는 곳들에서는 네. 그 바닥이라든가 그 어떤 수중료 간출료의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네. 예, 그리고 백사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떨어지는 드랍면에 네. 오징어들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좀 많이 나왔고 네. 그 물이 좀 덜 가는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오징어가 좀 많이 떠 있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선상 낚시, 팀런 낚시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팀런, 아직까지는 뭐 네네. 팀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그 네. 수중료 낚시를 이제 여치기라 그러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낚시를 좀 많이 했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10월 중순 정도 지나면 이제 네.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팀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팀런이 동해는 확실하게 뭐 자리를 잡지는 않았지만, 그, 무늬오징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아마 그, 팀런 그 매니아 분들이 강릉 쪽으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도 이제 네네. 선상 오징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네. 예, 뭐, 아직 뭐 이렇게 뭐 20m, 30m까지 가서 뭐 팀런을 네네. 하지는 않지만, 네네. 연안에서 이제 여가 있는 뭐 그렇죠. 수중여가 있는 곳들에서는 지금 계속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무늬오징어 손맛보다 한번 꼭 가도록 하겠고요. 네네. 조항 소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조금 날씨가 좀 좋아지고, 또 조항이 또 폭발적으로 살아날 때쯤 한번 전화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